안녕하십니까. 7, 8월 달 강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강의 계획서를 좀 보시고요. 음, 모의고사반이라도 그, 이제 문제만 풀어 나가기에는 좀 이제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이제 오전에는 좀 이제 이론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모의고사를 2번 이제 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이론은 제가 이제 이번에 7월 달에 이제 다시 만든 그 팍 마인드맵이라는 이 교재를 이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를 활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프린터 양이 많아지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뒤쪽 부분을 가면 앞쪽이 빠져버리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어떻든 이제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 마인드맵 교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글자 포인트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노안이신 분들은 아마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 마지막 정리에 두께가 좀 많아지면은 여러분들이 또 뭐 가지고 다니시기도 힘들고 또 보시기도 좀 번거롭기 때문에, 이게 그 8포인트입니다, 본문이. 본문이 8포인트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 이론서 같으면 보통 이제 뭐 9.5포인트나 10포인트를 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그 강의 계획서나 이런 경우들은 대체적으로 한 10포인트 정도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포인트 정도가 줄어져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걸 만들면서 조금 이제 글자 포인트를 가지고 계속 이제 점검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이 조금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한눈에 딱딱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포인트를 만들어 놓은 건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적나? 라는 좀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떻든 꼼꼼하게 좀 점검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은 사실상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우리가 보통 잘 다루지 않는 이론들까지도 전부 다 집어여 놨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내용은 포함을 시키고 어떤 내용은 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아주 이제 핵심들 요약만 가지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 나가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긴다든지 또 이런 경우는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 게 가장 이제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론이라든지 또 이제 1, 2월 달이라든지 3, 4월 달에 조금 이제 정리가 조금 미진했다라고 보는 부분들은 이게 다시 또 정리를 집어여 놨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저도 이제 그 교육학 관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평정 이제 그 리카트의 이제 평등 척도법 같은 경우들이 전공 이제 질문들을 많이들 한다고요. 우리 이제 실제 문제로 나온 경우는 평정 척도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정 척도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실 리커트의 척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객관식 시대의 정답에는 그게 이제 그 평정 척도법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전공 교과 교육론 책을 한번 보자.
라고 해서 이제 교과 교육론 책들을 보니까 이런 약간의 그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은 어떻든 교육학이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제 문제점들, 그리고 뭐 기대 가치 이론 같은 경우들도 조금 이제 뭐 기대의 요소라든지 가치의 요소 같은 것에 대해서 뭐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시키기도 하고, 또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많이 보완시킨 것은 아니고 조금 이제 이론을 좀 보완시켜서 웬만한 내용들은 이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 뭐 페이지는 한 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요약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이 글자가 좀 작아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강의 계획서를 좀 보시면은 8주까지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9월 달부터 그 마지막 이제 시험 치기 전까지는 한 11주, 12주 정도가 계획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7, 8월 달은 뭐 날씨도 좀 적고 또 이제 방학도 기간을 맞이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면들이 있어가지고 8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주를 하는데 중간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한 주 쉬는 주간이 있습니다. 한 주 쉬는 주간이 있는데 그게 8월 10일이죠. 8월 10일 날 하루 쉬는데, 사실 이게 저희들이 8월 9일 날 학교 모의고사를 보려고 합니다. 8월 9일 날. 8월 9일 날 학교 모의고사를 보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2개 학교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이나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이 좀 적어서 보기가 좀 힘들고 서울에서만 그냥 두 학교를 선정을 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중간 점검 정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싶어서 노량진 근처에 2개 학교를 이제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 학원이 우리보다 한 몇 주 앞에 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섭외해 놓은 학교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교가 비어 있어서 뭐 학교 측에서는 뭐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뭐 저희들도 그냥 뭐 양해를 한 건데, 처음 목동 쪽에서 보다가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 근처 학교를 이제 섭외해서 보니까 그게 조금 부러웠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건데, 어떻든 이제 8월 9일 날 모의고사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들도 굉장히 좀 많이 망설이는 것이, 지난번에 소방직 공무원 시험이 있었는데, 응시율이 60%. 그러니까 100명이 지원했다 그러면 사실은 한 60명밖에 시험 치러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국가직 시험은 우리 이제 임용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임용은 한 10%에서 한 15% 정도 결시가 있거든요. 항상 뭐 어떤 시험이든 간에 10%에서 15% 정도의 결시가 있는데, 조금 많으면 한 20% 정도 결시가 있는데 이번에 소방직이 40% 이상 결시를 가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참 무섭기는 무섭구나 라는 건데, 어떻든 한번 치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싶어서 그렇게 이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을 보시면은 세부 시간에 이제 9시부터 우리가 12시까지는 이론 강의 한 3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사실 전체적인 면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하고 시험에 어떤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요런 이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자세한 설명은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심리 같은 경우도 오늘 하고 다음 주 하고 이렇게 이제 두 번을 나눠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부가 조금 아직 이제 뭐 초수생들이라든지 공부가 아직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따라오기가 조금 벅찰 수도 있을 겁니다만 이론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나가면서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것들, 그리고 이제 조금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경우들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 이제 점심시간을 가지고 1시부터 이제 모의고사 한 번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0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쉬는 시간이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14시에서부터 14시 30분까지인데 이때는 그 휴식 시간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아직 논술에 좀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시간을 조금 오버해서 사용해야 될 경우도 있어서 시간을 조금 더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모의고사는 2시 30분부터 해서 3시 30분까지 마찬가지로 휴식 시간 한 4시까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는 좀 이제 해설도 좀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성평가를 원래는 이제 오늘 보려고 한 건데 이거를 예전과 같이 좀 원래는 이제 오늘 공부한 거 오늘 형성평가 보고 집에 가는 이런 걸로 이제 좀 계획을 했었는데 이거를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이제 이론 강의를 하기 전에 한번 형성평가를 치고 이론 강의 정리하고 모의고사를 보는 방식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래도 제일 낫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그 부분을 조금 변동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터디 신청서는 좀 오늘 오전 중에 좀 받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터디를 하고 집에 가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남아서 좀 공부를 조금 정리를 조금 하시고 가시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싶어서 웬만하시면 그냥 스터디를 좀 하고 가십시오. 좀 배가 고파도 조금 이제 뭐 한 30분이라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는 걸로 하시든지 안 그러면 좀 식사하시고 와서 다시 정리를 하고 가시든지 하면 되는데 식사하시고 다시 되돌아와서 하시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좀 스터디원들끼리 조금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월요일 강의를 조금 이제 녹화를 해서 일요일 날 서울에서는 우리가 제공하기도 하고 또 이거를 이제 녹화해서 인강으로 올려서 이제 인강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오후에 전공 강의가 조금씩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더라도 전공 강의들이 조금 있는데 이런 분들은 모의고사 보시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화요일 날 내일 학원에 이 강의실에 우리가 나오시면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생들도 혹시 이제 뭐 노량진에 있으면서 학원에 가서 모의고사를 한번 보고 싶다라고 싶으면 화요일 날 오전에 오셔가지고 모의고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한 회분을 조금 더 드립니다. 네, 모의고사 한 회분을 좀 더 드려서 3회로 매주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하는 건데 요게 한 회분은 사실 이제 조인트를 맺고 있는 전공 강의에서 모의고사를 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강생들한테도 같이 이제 제공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3회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혹시나 여러분들 전공 시간에 1시간 정도 교육학 모의고사를 치는 시간이 있을 때는 가지고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시험을 치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번 주부터 나가지 않고 다음 주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이렇게 필요하시면 우리 상담 직원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아마 모의고사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월요일 날 오늘은 제공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 토요일 정도 오시면 여러분들 학원에서 받아서 여러분들 전공 강의에 가셔가지고 한 번 정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또 안 가져가시는 분들은 다음 월요일 날 오시면 3회분 모의고사는 다시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 나가시면 우리가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뭐 7, 8월 스터디 신청서에 대한 이야기가 9번에 나와 있고요. 한 번씩 읽어 보시고 나중에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직강생들은 어떻든 이제 뭐 지금 전공 강의든 교육학이든 간에 직강생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강생들이 이제 훨씬 많아졌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학교 현상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학교 현상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인강교육이 개인차를 크게 만듭니다. 인간교육이 개인차를 굉장히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이 인강을 다 이제 좀 조사를 해보거든요. 조사를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아주 빡시게 직강같이 그냥 매주 이제 주어지는 우리가 강의 시간에 꼬박꼬박 강의를 듣고 강의를 이제 마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강의를 다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전화를 받아본 적도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 직원들이 하도 답답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보고를 한 건데 아빠가 전화를 한 거예요. 아빠가 전화를 한 건데 자기 딸이 어느 정도 강의를 들었는지 알고 싶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학원에 당연히 자료가 있으니까 했는데 교육학은 한 2강 정도 들었어요. 연간 패키지생이에요. 그리고 전공은 한 강도 안 들었어요. 거의 1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분이 전화하신 게 그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좀 상세하게 좀 가져와 봐라 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직원들이 부모님이 원하시는데 이거를 그대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또 이제 카드를 부모님 카드로 끊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좀 궁금해했던 게 뭐냐면 카드 비용은 빠져나갔는데 강의를 듣는 것 같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이제 알려드려라 라고 해서 알려드리니까 아빠가 분통이 터진 거죠. 분통이 터져서 이제 저하고 상당 시간 상담 전화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든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수업 영상으로 제공되는 이 부분들은 개인차를 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높은 학생들은 사실은 좋은 우리가 성과를 얻는 경우들은 직강이나 실강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그렇지 않는 학생들은 이게 학업 성취와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 현장에서도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빈익빈 부익부익 현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더 잘할 수 있는 거지만 못하는 애들은 더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임용시장에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해도 나는 성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 시험을 좀 준비를 해 나가지 않으시면은 결국 남 시험 보러 가는데 따라가가지고 분위기만 조성해주고 자기는 떨어져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좀 문제점일 수도 있고 사실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한테는 공부를 조금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뭐 3, 4월달, 5, 6월달 공부가 너무 안 됩니다.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아무래도 이제 활동량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부터라도 좀 더 열심히 해 나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밴더를 이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밴더 운영은 제가 약간 좀 생각하는 게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공부를 조금 빡빡하게 조금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인강생들이나 뭐 직강생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뭐 주간 학습 계획표, 그 다음에 형성평가, 그 다음에 일주일에 공부한 경우를 뭐 어떻게 정리를 했던 요약을 했던 간에 어떻든 뭐 LS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제공해주는 이 세 가지를 제출받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생들은 제출받지 못하니까 뭐 올려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인스타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찍어 올리든지 해서 확인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제출이 안 되면은 엄마한테 전화를 하든지 가정 방문을 하든지 뭔가 이걸 조금 제가 좀 여러분들을 조금 재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7, 8월 달부터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 또 지금 이제 우리 직원들이 거의 뭐 이제 개발이 끝났습니다만 인강생들이 이제 인강을 들으면 어느 정도 들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이제 LS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강사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강의 진도가 이제 좀 못 따라가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좀 문자를 보내서라도 강의 진도를 좀 따라가거라 라고 하는 이런 경우들을 조금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인강생들도 조금 더 수업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를 보시면 뭐 아실 겁니다만 추론 문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점수의 격차는 지식을 단순하게 우리가 적용하는 부분보다는 교사로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정체성을 우리가 이제 매우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엘릭슨의 이론에서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체성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핵심적인 성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경우는 사실은 뭐 이론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알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출제가 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좋을까? 그럼 우리가 교사들은 아이들의 우리가 정체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정체성을 어떤 방식으로
성장시키고 발달시키는 것이 바람직할까?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논술로 자꾸 다루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마주치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문제도 제가 이제 그 경우를 조금 많이 실어놨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제 생각에는 학교가 변화해서 이 상황에 우리가 잘 적응을 해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태가 되든지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가 쉽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교육부가 요즘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육부의 제안이라든지 교육부의 개혁 방침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어떤 면에서 이제 코로나 사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학교 교육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저께 그 교육부 그 토론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그럼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논의가 있었거든요. 네,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몇몇 분들의 주장은 저도 이제 이 강의 중에도 이 이야기를 조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만약에 거꾸로 학습이라는 그 교육 플랫폼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이 그 현상은 쉽게 학교가 정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활용될 수 있는 영상을 교사가 한 10분 정도 제작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전달을 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있는 내용을 압축해서 보내주고 또 우리가 그게 걸맞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학교에서 우리가 활동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문제는 쉽게 극복이 되었을 거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몇 학자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것만 잘 우리가 좀 넘어서려고 하면은 결국은 거꾸로 학습과 같은 플랫폼을 학교가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안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문제도 우리가 실어놨습니다만 지금 이게 우리가 교사가 만드는 영상과 EBS가 만든 영상이 있을 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교사가 우리가 만들기가 번거롭잖아요. 왜? 만들어 본 적도 별로 없을 뿐더러 또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찍어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없을 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저게 우리가 이렇게 인간 강의를 찍는다는 것이요.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찍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직강을 해서 찍는 것은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마주 보면서 제가 계속 이제 그게 맞게끔 이제 설명을 해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하나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한 27분 정도 걸려서 우리가 찍었는데 결국 그거 폐기했습니다. 왜? 집에서 다시 보니까 강의를 이따구로 하고 있냐는 거야. 찍을 때는 기분이 좋게 찍었는데 찍고 나와가지고 우리 직원이 딱 정리를 해서 영상을 딱 올렸는데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지 버려라. 내가 다시 찍을 거니까. 근데 이게 사실 다시 찍는다는 것이 다시 이제 뭐 시나리오 짜고 다 이렇게 이제 찍어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탄탄하게 준비가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것이 교사가 영상을 올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자꾸 해보면 늘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자꾸 미루면 어떻습니까? EBS 영상이나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교육청이 만드는 영상을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거를 이미 거꾸로 학습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30대 70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교사가 만든 영상이 얼마? 30, 70 선택 한번 해보세요. 존 버그만의 책에 교사가 만든 영상을 30, 70
어느 거 얘기겠습니까? 70일. 교사가 만드는 영상이 적어도 70% 정도가 되어야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적인 환경을 제공해 줄 수가 있고, 한 30% 정도는 외부에서 제작된 영상을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학교 현장에 만약에 그동안 적용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경우들을 마주해서도 아마 잘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이제 수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이제 인터넷 기반을 요즘에 이제 에듀테크라고 하거든요. 네, 에듀테크라고 하는 건데, 이런 이제 에듀테크 시대를 마주쳐가지고 우리가 학교가 어떻게 변해져 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올해 아마 임용시험에 나는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끝난 현상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우리가 지금 현재 한 학기는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학기 때 과연 예전과 같은 학교 형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겠나?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출제위원들이나 또는 우리가 교육부나 또 교육과정평가원이나 다 뭡니까?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몇 개월 지나는 하반기부터는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왜? 교수들도 여기에 포인트를 안 맞추는 경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접 문제에 잘 나오는 요즘에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게 있거든요.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우리가 이론 공부를 해보면은 후기 진보주의의 지역사회 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적인 역할을 해 나갈 때 학교는 학교대로, 마을은 마을대로 여러 가지의 풍성한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현대적 의미로 바꾼 것이 마을 교육 공동체예요. 마을 교육 공동체인데, 이 마을 교육 공동체를 처음 불을 지른 외대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논문과 칼럼을 써내면서 이걸 조금 유행시켰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의 독창적 개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이나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되어 온 개념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마을 교육 공동체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우리나라에 좀 전파시키기 시작한 이 교수님이 유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교수님은 너무 바쁘세요. 왜? 여기도 오라, 저기도 오라, 칼럼 써주세요, 보고서 하나 올려주세요, 논문 써주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엄청나게 중요한 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성주의의 경희대 강인의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구성주의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써가지고 이분이 아마 인쇄로만 아마 억대 이상 벌었을 거예요. 강연료는 빼고. 이게 교수님들도 이런데 우리가 포인트를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왜? 학문이라는 것이 현실의 문제와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내놓는 교수일수록 좋은 교수님의 반열에 들어서기가 쉽다는 겁니다. 출제 문제도 저는 아마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등 4문제 모두를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상당수의 문제가 이것과 포커스를 많이 맞출 것이다. 그럼 우리가 결국은 이게 교재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교육학 이론 교재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이론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좀 탄탄하게 해둬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논술형 문제에서 끊임없이 이런 어떤 추론적인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문제를
좀 그런 방식으로 조금 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쓰기가 힘들더라도 자꾸 연습을 하면은 저는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는데 이러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자꾸 생각하고 정리하고 적용을 해볼수록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 임용수험생이라든지 임용수험생이 아니더라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결국은 추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론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잘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가느냐가 핵심적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많이 구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이제 이론 부분은 조금 쉽게 하고요. 또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섞어놨기 때문에 이론을 조금 어렵게 내고 그거를 또 같이 섞어 놓으면 사실 여러분들은 뭐 답지를 보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이론은 조금 쉽게, 그 다음에 추론 문제를 조금 더 많이 섞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논술 연습을 해나갈 때 추론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까지 하고,